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부부 동반 해외 순방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사건이 터지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 김정숙 여사의 연설, 행동, 언행 등이 언론에 클로즈업 되면서 국제망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조는 모습의 문재인 대통령. 자, 한 관광 명소에서 뛰어다니는 김정숙 여사. 우리 남편 어디 갔어? 아무튼 이런 일들, 그것 말고도 뭐 했던 이 발언들이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해외를 나가면 다들 긴장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국내에서 뭔가 큰일이 터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는 좀 힘드시겠습니다. 해외 출장 갈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입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노영민 실장 등과 식사하는 사진은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 3박 4일 일정에서 10끼의 식사 중 8끼를 중국 측 인사 없이 우리 측 사람들끼리만 해결했다. 그래서 혼밥 논란이 당시 일었습니다. 혼밥을 하고 있는 모습, 자, 베이징 식당에서 활짝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자,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 실장이 오늘 아침 칼럼을 썼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클로즈업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나라 안에선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 나라 안에선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 자, 실제로 이렇게 베이징에 갔는데 10끼 중에 8끼를 한국 측 인사들로만 그러면 왜 갔습니까? 뭐 대변인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뭐 중국 서민들의 뭐 생활을 체험하겠다. 아니, 그걸 왜 대통령이 합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밖에 나가면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이거 말고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에서 상당히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보도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떠나서 외교의 노력과 외교의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이 프로토콜도 그렇지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이 그렇습니다. 자, 박정훈 논설실장은 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강한가? 이게 무슨 왕도 아니고 지금 거의 제왕처럼 홍세화 이 전 대표 한겨레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 안에서는 제왕인데 밖에 나가면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실린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조선일보 칼럼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게다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렇게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 욕을 먹는데도 최장수, 자, 임기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견디면서 강경화뿐만 아닙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라인들은 강경화 장관, 외교부 1차관, 2차관, 뭐 외교안보연구원 뭐 이사장, 뭐 아무튼 원장, 그리고 뭐 또 세종연구소 이사장, 아무튼 뭐 완전히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이 없는 모양입니다. 누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에 문재인 씨가 있는가요? 아무튼 외교는 잼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 코로나 백신 사태에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최대의 문점은 백신 미스터리다. 모든 선진국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늦었을까? 세금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정부가 백신 선구매엔 왜 그렇도록 인색했을까? 정말 우리나라처럼 세금 무서울 줄 모르고 막 쓰는 정권이 있습니까? 파퓰리즘 정권입니다. 그런데 백신 구매,
인색했습니다.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세균 총리는 백신 확보한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실제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 의원 질문에 화를 버럭 냈습니다. 백신 확보를 못했다고 물어보자.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할 말이 없어 그런 건 아닐까요? 자, 박정훈 실장은 말합니다. 정세균 총리 말에 힌트가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 동향이 중요하지 않다니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바깥 돌아가는 상황에 눈 감고 있었다. 백신 확보전이 다른 나라와의 정부 간 경쟁임을 몰랐던 모양이다. 한정된 백신 물량을 선점하려면 남보다 빨리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유럽이 총력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 늘 하던 습관대로 기업 팔을 비틀면 백신을 내줄 거라 착각했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4년 국정은 내강 외약으로 요약될 만하다. 나라 안에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바깥 세상과는 왕따처럼 따로 돌고 있다. 근로자 사망 때 사실상 과실이 없어도 CEO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다. 이 법을 강행한 정치권이 설명 못하는 사실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영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영국도 법인에만 벌금형을 때릴 뿐이다.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경영자 개인을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못 박아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산업사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례가 탄생했다. 자, 그러면서 박 실장은 왜 중대재해법을 다른 나라는 만들지 않을까를 자근자근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도 그런 거 아닙니까? OECD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기구입니다. 외국은 그러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인이 마음대로 밀어붙여 당신들이 말이 많아 우리가 왕인데 독재입니다 이거는. 자, 문정부 국정은 전 세계가 따로 가는 우리식대로가 특징이다. 이거 거의 북한 닮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초유의 실험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자,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규제만 퍼붓는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 화제거리가 될 만하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망한 겁니다. 자, 모든 정부가 자국 기업이 경쟁에 이기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다.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 뒤에서 정부가 태클을 걸고 있다. 자, 박정훈 논설 실장은 경제부장 출신입니다. 동경 특파원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조선일보에 스카우트된 케이스로 저와는 동기급입니다. 근데 나이는 많은데 꼬박꼬박 저한테는 선배에서 부담스러웠던 친구인데, 아무튼 제가 인터넷 뉴스 부장할 때 경제부 차장으로서 그때 날렸습니다. 경제부 기자로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고 경제, 특히 기업 사정을 잘 아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이 기업 관련 법, 기업 규제 3법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의 정부는 외국의 이 입법례는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지 박정훈 실장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국내 정치에 관한 한 문 정권은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대기업 군기를 잡고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렇게 안에서 펄펄 나는 정권이 나라 밖에선 무능함의 겁티를 달리고 있다. 이 정부가 저지른 1년의 외교 참사는 알려진 대로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우방국 관계가 파탄이 났다. 대북전단법이 미 의회 청문회에 오르고 북인권 문제로 국제수문을 당하고 있다. 자,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중국 가서는 혼밥 냉대를 당했다.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 정상들 틈에서 외톨이로 겉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돼가는 국제 운영을 상징하는 듯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정말 따로 노는 모습, 무시당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은 많이 못 가지만 이런 국제회의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서름은 없겠습니다. 아무튼 박정훈 실장의 이 말처럼 우리가 봤던 해외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자, 운동권 두뇌에는 자폐 DNA가 새겨져 있다고 박정훈 실장은 말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피바람이 불어도 소련이 붕괴해도 한사코 눈 감던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 지금 포진해 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뭐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정훈 실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박 실장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서 그냥 여행 순방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변에는 연세대 정외과 라인밖에 없습니까? 왜 외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실장의 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